그날 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쳤다. 19살 지은은 계모의 딸 수민과 키스를 나누다 부모에게 발각되었고 아버지는 분노에 차 문을 가리키며 "네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그 충격적인 추방은 지은의 인생을 산산조각냈고 그녀는 길거리에서 홀로 울며 밤을 새워야 했다. 지은은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다. 계모의 딸 수민과 함께한 그 키스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폭발이었고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를 무시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로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는 지은을 비정상지라고 낙인 찍었고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다. 지은은 대학 등록금을 잃었고 친구들조차 등을 돌렸다. 수민은 그녀는 침묵했다. 그날 이후로 수민은 지은의 연락을 피했고 결국 지은은 홀로 서울의 거리를 헤매야 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그늘 아래서 자랐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재혼했다. 새 계모는 친절했지만 그녀의 딸 수민은 지은에게 특별했다. 수민은 21살로 지은보다 2살 많았고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다. 지은은 수민의 미소에 끌렸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 감정이 사랑으로 변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지은은 내심 두려웠지만 수민의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걸 잊었다. 그 키스는 지은의 첫사랑이자 파멸의 시작이었다. 추방된 후 지은은 작은 원룸을 구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밤늦게까지 서빙을 했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수민을 생각했다. 왜 수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지은은 수민의 침묵을 배신으로 느꼈다. 가족의 압력 때문일까? 아니면 수민의 감정이 진짜가 아니었을까? 지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가족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사회가 왜 이런 사랑을 용납하지 않는가? 지은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수민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한편 수민은 집안에서 고립된 채 지냈다. 어머니는 수민을 감시했고 아버지, 지은의 아버지는 그런 더러운 짓 다시 하면 너도 쫓아낸다고 위협했다. 수민은 지은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병약했고 아버지의 사업이 가족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수민은 미술 작품에 감정을 쏟아부었다. 캔버스 위에 지은의 얼굴을 그리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지은아. 나 때문에 내가 수민의 내면은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지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주저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가? 수민은 밤마다 자문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되었다. 지은은 이제 20살이 되었고 독립적으로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글을 썼다. 어느 날 지은은 우연히 수민의 미술 전시회 포스터를 보았다. 수민의 작품이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전시된다는 소식이었다.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결국 지은은 전시회로 향했다. 그곳에서 수민을 본 순간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수민은 지은을 보더니 눈을 피했다. 왜 왔어?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대답 대신 물었다. 왜 나를 버렸어? 그 대화는 대치로 이어졌다. 수민은 가족 때문이야. 이해해줘 라고 했지만 지은은 그게 핑계야. 내가 겁쟁이였어 라고 쏘아붙였다. 그날 지은은 상처받은 채 갤러리를 나섰다. 하지만 그 만남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렸다. 지은은 그 후로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LGBT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는 사랑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반면 수미는 전시회 후 어머니의 압력으로 미술을 포기할 뻔했다. 어머니는 그런 감정 때문에 내 미래를 망치지 마라고 말했다. 수미는 고민 끝에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수미는 집을 나와 독립을 선언했다. 엄마,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해요. 그 결정은 수민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수미는 지은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지은과 수민의 내면 충돌이 깊어진다. 지은은 수민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수민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두 사람을 압박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었고 가족의 기대는 무거운 짐이었다. 지은은 친구를 통해 수민의 소식을 들었다. 수민이 집 나왔대.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재회할까? 아니면 잊을까? 이 딜레마는 지은을 밤새 괴롭혔다. 결국 지은은 수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그 만남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예고했다. 지은과 수민의 재회는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수민은 마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지은은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이 고였다. 왜 이제야 왔어? 지은의 물음에 수민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하지만 지은은 참지 못하고 말했다. 가족. 그게 다야?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이 대화는 곧 논쟁으로 번졌다. 수민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 너를 보호하려 했어? 하지만 나 자신도 보호해야 했어. 지은은 그 말을 배신으로 느꼈다. 보호. 그게 보호라고. 카페를 나서며 지은은 수민을 밀쳤고 그 순간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재회 후 지은은 더 깊은 내면 갈등에 빠졌다. 그녀는 수민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컸다. 지은은 LGBT 모임에서 만난 친구 혜진에게 털어놓았다. 수민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혜진은 내 감정을 따르라고 조언했지만 지은은 확신이 없었다. 한편 수민은 독립 생활을 시작하며 미술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녀의 작품은 동성애 테마를 다루었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수민의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수민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선택이 엄마를 아프게 했어. 이 상황은 수민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안겼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지은은 자신의 삶을 재정비했다. 그녀는 대학에 복학해 심리학을 전공하며 동성애자들의 정신 건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지은의 논문은 사회의 편견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고 학계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지은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다. 내가 돌아오면 용서할게. 하지만 그 더러운 습관을 버려 지은은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 아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아빠를 포기할게. 이 결정은 지은에게 해방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고독을 가져왔다. 수민은 지은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지은의 대학으로 가서 기다렸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민의 제안에 지은은 망설였다. 내가 날 버린 대가를 치러야 해. 지은은 수민에게 가족과 대면할 것을 요구했다. 수민은 동의했지만 내심 두려웠다. 그들은 함께 지은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아버지는 문을 열자마자 수민을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대치가 시작되었다. 수민은 지은을 사랑해요. 그게 죄인가요? 라고 외쳤지만 아버지는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맞받아쳤다. 그 만남은 실패로 끝났고 지은은 더 큰 상처를 받았다. 이 사건 후 지은과 수민의 관계는 긴장 상태로 이어졌다. 수민은 어머니의 병세 악화로 고통받았고
지은은 자신의 연구에 매달렸다. 사회의 압력이 두 사람을 시험했다. 지은은 미디어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이 발언은 지지와 비난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수미는 지은의 용기에 감동받았지만 자신의 작품이 비난받자 주저앉았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지? 수민의 내면은 후회와 결의로 뒤엉켰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수민의 스튜디오에서였다. 수민은 지은을 위한 그림을 그렸다. 이건 내게 미안한 마음이야. 이 지은은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내가 날 버린 순간 나도 너를 버렸어. 지은의 말에 수민은 절망했다. 이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순간이었다. 지은은 수민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하지만 수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을 따라다니며 설득하려 했고 이는 스토킹처럼 보일 뻔했다. 지은은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다. 이 상황은 도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사랑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지은의 삶은 점점 복잡해졌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그중 하나인 미나가 지은에게 관심을 보였다. 미나는 지은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레즈비언으로 지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지은은 미나와 데이트를 시작했지만 수민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수민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지은이 다른 사람을, 수민의 질투는 그녀를 무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미나를 찾아가 지은은 내 거야 라고 말했다. 이 행동은 배신으로 이어졌다. 지은은 수민의 행위를 알게 되고 분노했다. 내가 날 배신한 게 처음이 아니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갔다. 분노한 지은은 수민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나와의 관계를 깊게 발전시켰고 함께 LGBT 권리 시위에 참여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사랑은 자유다 라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지은의 모습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 활동은 가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은의 아버지는 사업 파트너들에게 내 딸이 미쳤어 라고 험담을 퍼뜨렸고 수민의 어머니는 수민에게 내가 그 애를 망쳤어 라고 탓했다. 수민은 이 압력에 무너질 뻔했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 내 사랑이 모두를 아프게 해. 수민의 내면은 자책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미나와의 관계에서 위안을 찾았지만 수민의 메시지가 계속 왔다. 미안해, 용서해줘. 지은은 무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흔들렸다. 어느 날 지은은 수민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민은 지은에게 전마가 너를 보고 싶대라고 거짓말을 했다. 지은은 고민 끝에 병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수민의 어머니는 지은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아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 만남은 지은에게 충격이었다. 어머니는 수민의 사랑을 인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수민은 지은을 붙잡고 울었다. 엄마가 가셨어. 내가 필요해. 지은은 수민을 안았지만 이 행동은 미나에게 배신으로 보였다. 미나는 지은에게 수민과 끝내지 않으면 나도 끝이야 라고 얼터메이텀을 주었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미나를 선택하면 안정된 사랑, 수민을 선택하면 과거의 상처. 지은의 내면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 딜레마는 지은을 밤새 괴롭혔다. 결국 지은은 미나를 선택했다. 미안해, 수민. 우리 끝내자. 하지만 수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수민은 지은의 대학 교수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 지은이 동성애자라 연구가 편향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이 행동은 수민의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지은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지은의 논문이 조사받게 되었고 그녀는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지은은 수민의 진님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은은 수민을 대면했다. 수민은 너를 잃을 바에야 라고 변명했지만 지은은 이게 사랑이야? 이건 집착이야 라고 소리쳤다. 이 대치는 두 사람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 사회적 압력이 더해졌다. 지은의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퍼지며 보수단체가 그녀를 공격했다. 동성애는 한국 문화를 파괴한다 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지은은 이에 맞서 블로그를 통해 반박했다. 사랑은 인권이다. 편견이 문제다. 이 활동은 지은에게 지지자를 모았지만 동시에 위협을 가져왔다. 어느 날 지은은 익명의 협박 편지를 받았다. 수민은 이 소식을 듣고 걱정했지만 지은은 그녀를 멀리했다. 수민의 내면은 후회로 가득 찼다.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랑을 위해 배신하다니. 미나는 지은을 지지했지만 관계는 흔들렸다. 미나는 수민 때문에 우리도 위험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나의 말을 듣고 수민을 법적으로 제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이 결정은 지은에게 도덕적 부담을 주었다. 수민을 사랑했는데 이제 적으로 만들다니. 이 법원에서 지은과 수민은 처음으로 적대적으로 마주쳤다.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라고 했지만 지은은 차갑게 대했다. 내 선택의 대가야. 이 재판은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재판 후 지은은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다. 그녀는 미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수민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수민은 재판 패배 후 미술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났다. 한국에서 나처럼 사는 건 불가능해. 수민의 결정은 그녀에게 해방이었지만 동시에 패배였다. 지은은 수민의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잘 됐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야기의 고조가 절정에 이른다. 수민의 출국 후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그녀는 미나와 동거를 시작했고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지은의 연구는 동성애자들의 트라우마를 다루었고 책으로 출간되었다. 사회적 반향이 컸다. 지은은 강연에서 편견이 사람을 죽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발은 여전했다. 아버지는 지은의 책을 보고 내가 우리 가족을 망신시켰어 라고 전화했다. 지은은 아빠의 편견이 가족을 망쳤어요 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화는 부녀 관계의 마지막이었다. 지은은 아버지를 포기했다. 미나와의 관계는 순탄했지만 지은의 내면에는 공허가 있었다. 수민의 기억이 가끔 떠올랐다. 수민은 지금 뭐 할까? 지은은 해외 뉴스를 통해 수민의 소식을 접했다. 수민은 뉴욕에서 미술가로 성공했다. 그녀의 작품은 LGBT 테마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지은은 질투와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다. 수민이 해냈어. 하지만 이 소식은 미나에게 불편했다. 미나는 수민을 잊어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미 잊었어 라고 거짓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니었다. 어느 날 지은은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내가 나를 망쳤어. 하지만 용서할게. 수민의 글씨였다. 지은은 충격받았고 미나에게 숨겼다. 이 편지는 지은의 내면을 다시 흔들었다. 수민이 왜? 지은은 수민을 검색해 연락처를 찾았다. 전화를 걸자 수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의 수민은 뉴욕에서 성공했지만 외로움을 토로했다. 너 없이 행복하지 않아. 지은은 나도 미나와 행복해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이 통화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미나는 지은의 변화를 눈치챘다. 수민이랑 연락했지. 미나의 물음에 지은은 부정했지만 결국 들통났다. 미나는 분노하며 선택해. 나 아니면 수민. 지은은 또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미나를 선택하면 안정, 수민을 선택하면 열정. 지은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누구지? 이 질문은 지은을 괴롭혔다. 결국 지은은 미나를 떠났다. 미안해. 수민이 필요해. 미나는 상처받았고 지은을 배신자라고 불렀다.
이 결정은 지은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지은은 뉴욕으로 날아갔다. 수민을 만나자 수민은 눈물을 흘렸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재결합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민의 성공 뒤에는 빚이 있었다. 그녀는 미술 에이전트와의 계약으로 속박되어 있었고 지은의 도착은 그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에이전트는 지은을 질투하며 수민은 내 거야 라고 말했다. 이 상황은 삼각관계로 발전했다. 지은은 수민에게 나를 선택해 라고 요구했지만 수민은 망설였다. 에이전트 없인 내 커리어가 끝나. 이 배신은 지은을 다시 상처 주었다. 뉴욕 생활은 지은에게 문화 충격이었다. 한국의 보수적 사회와 달리 자유로웠지만 여전히 편견이 있었다. 지은은 수민과 함께 LGBT 이벤트에 참석했지만 수민의 에이전트가 방해했다. 에이전트는 수민의 과거를 폭로하며 지은 때문에 수민이 망할 거야 라고 협박했다. 지은은 이에 맞서 싸웠다. 사랑은 방해할 수 없어. 하지만 수민은 에이전트를 선택했다. 미안해, 지은. 내 꿈이 우선이야. 이 순간 지은은 또다시 버림받았다. 내가 또 날 버리네. 이 지은은 뉴욕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지은은 모든 걸 잃었다. 미나는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였고 연구는 중단되었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녀는 상담을 받으며 내 선택이 잘못이었나? 라고 자문했다. 이 시기는 지은의 식성기였다. 그녀는 과거를 반성하며 사회의 편견과 자신의 결정이 어떻게 삶을 망쳤는지 깨달았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대가가 크다. 지은은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다. 그녀는 NGO에서 일하며 동성애자들을 도왔다. 이 활동은 지은에게 목적을 주었다. 수년이 흘러 지은은 30살이 되었다. 그녀는 성공한 상담사로 동성애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했다. 지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수민의 소식이 다시 들려왔다. 수민은 뉴욕에서 스캔들에 휘말려 귀국했다. 에이전트와의 관계가 드러나 미술계에서 퇴출당했다. 수민은 서울에서 홀로 지냈다. 지은은 이 소식을 듣고 복잡했다. 수민을 도와야 할까? 지은의 내면은 여전히 상처로 가득했지만 동정심이 생겼다. 지은은 수민을 찾아갔다. 수민은 초췌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지은아. 왜 왔어? 지은은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오랜 대화를 나눴다. 수민은 과거를 사과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어. 너를 버린 대가를 치렀어. 지은은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 다 상처받았어. 이 만남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화해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사회의 변화를 논의했다. 한국이 변해야 해. 지은과 수민은 함께 LGBT 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수민과 마주쳤다. 아버지는 수민을 보자 너 때문에 구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아버지에게 자빠, 이제 인정하세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죽기 전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이 순간은 지은에게 식성이었다. 가족의 용서는 늦었지만 의미 있었다. 수민은 지은을 안으며 우리 함께 할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행복은 다시 깨졌다. 지은과 수민의 관계가 미디어에 노출되자 보수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도덕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법정에서 지은과 수민은 적으로 서야 했다. 아니, 이번에는 함께였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수민의 과거 배신이 드러났다. 변호사는 수민을 불안정하다고 공격했다. 지은은 수민을 변호했지만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재판은 지은 측의 승리로 끝났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은 건강을 잃었고 수민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재판 후 두 사람은 서울의 공원에서 산책했다.
우리 선택이 옳았을까? 수민의 물음에 지은은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이 대화는 두 사람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사회의 편견, 가족의 압력, 내면의 갈등 모든 게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지은과 수민은 함께 NGO를 설립했다. 그들은 젊은 레즈비언들을 도우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랑은 싸움이다.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사랑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수민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바꿀 거야.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여전히 편견이 존재했고 두 사람은 매일 싸워야 했다. 지은의 삶은 드라마처럼 이어졌다. 그녀는 상처를 통해 성장했지만 그 대가는 컸다. 가족을 잃고 사랑을 잃고 다시 찾은 과정에서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선택이 과연 옳은가?